하이테크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브랜드가 뭐냐? 부가티. 뭐 옛날에 맥라렌 P1, 지금은 세나, 뭐 GTR 같은 차들이 있겠죠. 근데 형은 하이퍼카에 관심이 없으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네, 형 바로 이어서 바로 이제 뭘 찍어요? 나 지금 2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찍고 나가야 돼요. 네네, 자동차 채널 오래 하면서 하이퍼카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하이퍼카는 너무 대중하고 괴리가 있고 뭐 아벤타도르 SVJ나 488 피스타나 이런 차들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도로에서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차고 그냥 일반 양산차고 접근이 사실 되게 어려운 차도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네. 하이퍼카로 가게 되면 접근이 일단 너무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 없는데 한국은 더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관심을 안 가졌지.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코인으로 뭐 대박 돈 버신 분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분들이 또 하이퍼카를 지르더라고. 예전에는 하이퍼카라는 게 재벌들만 탔어. 재벌이라는 게 진짜 뭐 10대 그룹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견 그룹까지 포함해서 정말 자산이 막 몇 천억씩 있는 조 단위 정도 있는 사람들만 하이퍼카를 샀단 말이야. 예전에는, 옛날에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로 도로로 돌아다니지 않고 컬렉션으로 이걸 가지고 있던가 돌아다니더라도 정말 조심조심히 탔었단 말이야. 네. 한국의 하이퍼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최근이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어. 안 돌아다닐 뿐이지. 어떤 차고에 가면 막 엔조 페라리 다 있어. 뭐 페라리가 막. 어쨌든 하이퍼카는 항상 존재해 왔는데 최근에 하이퍼카가 눈에 많이 띄는 이유는 젊은 부자들이 나타나서 그래. 최근에 도산대로에서 라페라리 그것도 인기 영상으로 올라가 그치. 있더라고요. 라페라리 아페레타 같은 경우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그렇지.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옛날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벌었어도 벌었다가 얘기도 못하고 그걸 타고 다니는 순간 엄청난 이제 사회적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젊은 부자들이 나타나면서 진짜 막 70억짜리 차도 막 사고 50억짜리 차도 사고 해서 막 타고 다니는 거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조단위 부자여도 그거 못 타고 다녀. 살 수는 있지. 근데 몰래 타고 다니지. 근데 내가 만약 어느 기업의 대표야,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맞아. 신문에 나올 텐데. 근데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의. 이러면 타고 다닐 수 있지.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좀 있죠. 네. 그럼 형은 하이퍼카에 관심이 없으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사실 비싸지. 너무 비싸고 내 깜냥에서 탈 수 있는 차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 한솔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도 하나 사요. 그래서 이 장난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형도 뭐 그 미술품 팔면 살 수 있잖아요. 팔면 살 수 있지. 근데 팔면 미술품이 없어지잖아. 내가 이랬거든. 그림을 꼭 이제 재테크의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즐거운 것들이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라는 생각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림을 하기 전에 진짜 살려고도 마음을 좀 먹었었어. 아주 비싼 하이퍼카는 조금 오바고 적당한 하이퍼카, 적당한 하이퍼카 좀 웃긴다. 뉘앙스가 그나마 그래도 그쵸. 리저너블한 하이퍼카. 뭐 예를 들어서 맥라렌 세나라든가 네. 리저너블한 하이퍼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끝으로 가면 그쵸. 막 100억대 이러잖아. 그거 어떻게 사니 그거를.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리저너블한 하이퍼카는 내가 볼 때 한 20억 정도에서 살 수 있는. SVJ는 뭐 6억에서 한 9억 사이니까 그건 하이퍼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양산차고 그냥. 진짜 하이퍼카는 되게 유니크 피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빠르고 비싸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하이퍼카의 기준에서는 어떤? 아트피스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 양산차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트피스 정말. 그게 디자인적 의미인가요? 아니면 디자인과 소재와 희소성이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퍼카는 사실 파가니예요, 사실은. 파가니가 딱 그런 아트피스 느낌에 가장 부합하는 차가 아닌가. 물론 파가니는 겁나 느립니다. SF90은 7, 8억이면 사는 차인데 쿠페 같은 경우에 8억이면 사는 차인데 파가니 후에이라가 더 느릴 거예요. 분명히 트랙에서 달리면 더 느릴 거고. 근데 파가니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엔진룸도 열어보고 하면 진짜 그 자체가 아트피스거든. 부품 하나하나가 정말 아트피스예요. 근데 아벤타도르 SVJ나 뭐 SF90이나 이런 차들이 저는 아트피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아벤타도르 그냥 아우디 갖다 쓴 거잖아, 사실은. 많은 부품들이 이 차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 근데 물론 저는 아벤타도르 SVJ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아벤타도르 SVJ보다 빠르거나 배기음이 더 좋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V12 엔진이 어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과 이 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부품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빠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라칸 퍼포먼트 사다가 튜닝하는 게 더 빠르지, 사실. 빠른 거는 한 5억대까지 빠른 게 의미가 있는데 10억대 막 이렇게 차가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분명히 아트피스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좀 느리지만 파가니 후에이라나 존다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하이퍼카는 그래서 전 부가티는 좀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 빠르기만 하지 글쎄 모르겠고 코니세크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제가 질문 드리려 했던 게 사실 코닉세그도 속도로 이제 자기네 그렇지. 브랜드를 어필하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어떤 점 때문에
네. 하이퍼카는 시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기술 위주 하이테크 시장이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로우테크 시장이에요. 파가니는 상대적으로 로우테크 시장에 자리해 있는 브랜드예요. 하이테크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브랜드가 뭐냐? 부가티, 페라리 계열에서 나오는 그런 하이퍼카들. 뭐 옛날에 맥라렌 P1, 지금은 세나, 뭐 GTR 같은 차들이 있겠죠. 부가티의 16기통 엔진이고 말도 안 되잖아. 뭐 1100 마력? 하이테크로 만드는 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들과 하이테크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파가니처럼 아트피스처럼 만드는 이 브랜드, 완전히 시장이 달라요. 진정한 하이퍼카는 속도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앞선 진보적인 기술들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테크 시장으로 가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슈퍼 하이테크 시장보다는 아트피스 시장을 더 좋아해요. 저는 내가 뭐 부가티 사가지고 400km씩 달릴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다움과 그 감성과 정말 나만을 위해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좋아서 타는 거고, 기술이라는 게 4, 5년만 지나면 그냥 구닥다리 기술이 돼버리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부가티 베이롱, 뭐 슈퍼스포츠 이런 거 나오면 와 태국시속 400km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것들이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더 이상 새롭지가 않잖아요. 근데 파가니 존다, 첸케 같은 거 그 당시에 나왔던 거 보면 아직도 예술이야. 근데 베이롱은 지금 보면 뭐 좀 이상해. 좀 이렇게 돈테크만처럼 생겨가지고 뭐 주전자처럼 생겨서 나는 구형이 딱 됐잖아. 너무 구형티가 많이 나. 그래서 베이롱이 실제 중국 가격이 싸요. 중국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베이롱 같은 차들은. 근데 하이퍼칸데도. 근데 아트피스로 만든 이런 차들은 안 내려가. 더 오르면 올랐지. 자연있게 엔진을 달고 있었던 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차 가격이 다 4배, 5배, 10배씩 쪘어요. 네. 더 이제 아트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를 내가 산다면 2위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아트피스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제가 팔로우를 안 해서. 네.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금액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하이퍼카가 뭐가 있을까? 10억 중반대에서 한 20억대까지 그 정도 수요층이 제가 볼 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차를 사는 누구라도 한 4, 50억이 넘어가면 함부로 못 사.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근데 15억에서 20억대까지는 또 노려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내 주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토마소가 들어오잖아, A1에서. 네. 그게 이제 가격대가 20억 정도 한단 말이야. 풀옵션 다 넣으면. 그 정도에서 노려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문의가 되게 많았어, 나한테도. 야, 그거 얼마해? 디자인 너무 예쁘다. 한번 내가 사볼까? 막 이러면서 막 노려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40억대로 가면 그냥 포기. 화폐 가치가 달라졌잖아. 아벤타도르 SVJ도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8억대고, 근데 여기서 SVJ 2대 값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정도 지불하시는 사람 많은 거야. SVJ 한 대 가지고 있으면서 페라리 한 대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그걸 하나로 묶으면 한 20억대로 바로 갈 수 있잖아. 그만큼 화폐 가치가 단위가 달라졌고, 그만큼 이제 차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 중에 부자들이 많아졌고, 고소득층도 워낙 많아졌고,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을 돈 버는 사람들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이 차를 진짜 좋아하는 한번 질러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20억원 질렀을 때 20억, 10억이 되면 못 지르지. 감가 10억 된다면 누가 지르겠니 이거를. 근데 하이퍼카드 특징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20억 주고 사도 크게 감가가 안 된단 말이야. 물론 뭐 일반 차에 비하면 더 많이 되죠. 몇 억씩 감가는 되는데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이퍼카 시장도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10억대, 20억대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들을 만들겠죠. 페라리도 만들고 람보도 만들고 만들겠죠. 그럼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형한테 순위 매기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타봤어야 알지. 아니면 부가티를 운전해봤어야 알지. 앞으로 나오는 신식 클래식카를 좀 표방하는 그런 하이퍼카를 타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죠. 아트피스 같은 하이퍼카를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항상 쩐이죠. 항상 돈이죠. 이거 살 돈이면 이거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지를 못하겠어. 내 레벨에서 한 단계 더 가야 살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럼 이번 시는 이렇게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